네,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시장 무너지는 거 보면서, 또 트럼프구나 싶으셨죠?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더 크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빵 터진 거라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에 날아든 이 아주 강력한 더블 펀치. 하나는 관세 리셋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술 섹터의 근간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AI 역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진짜 속뜻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충격부터 한번 뜯어보죠. 바로 관세 리셋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2018년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미중 무역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제 눈에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 이벤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아주 큰 관세로 맞을 거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단어가 바로 저 이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시장은 이걸 그냥 단순한 트윗이 아니라 사실상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막 지르는 거냐? 궁금하시죠?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무역법 122조입니다. 예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는 다른 법을 썼는데 이번엔 카드를 싹 바꾼 거예요. 자,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둘째, 대통령 혼자 결정한다. 셋째, 최대 150일간. 바로 이 150일이라는 시한부 폭탄. 이게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카운트다운 시계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뭐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죠. 다우가 800포인트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고 S&P 500도 1%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유럽연합 EU가 바로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역협정 논의를 그냥 중단시켜버렸어요. 혹시 2018년 기억나시나요?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중 무역전쟁.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딱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 눈에는 완전히 똑같은 영화가 지금 다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펀치는 이쯤 하고 이제 두 번째 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뭐랄까 매크로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때린 묵직한 펀치였다면 이건 기술주, 그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눈 아주 날카로운 한 방입니다. 바로 AI 역풍이죠. 이름창은 기가 막히죠. AI의 역습이라니.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I는 시장을 구원할 구원투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국의 역습처럼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딱 지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변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지금 기술주들이 투매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숫자들 한번 보시죠. 정말 처참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거의 8% 가까이 폭락했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그야말로 금융의 제왕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럴까요? 바로 AI 기반 핀테크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또 AI가 금융 분석가들의 일을 자동화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냥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쫙 퍼진 겁니다. 이건요, 그냥 주가가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시장의 심리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AI는 뭐였죠?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만능 치트키, 마법 지팡이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존 기업들, 레거시 기업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죠. 바로 이 내러티브의 대전환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이른바 리프라이싱의 핵심 동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공포나 상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싹 모아놓은 ETF, IGV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월간 하락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입니다. 또 엔스로피익이라는 AI 회사가 아주 오래된 금융 언어인 코볼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니까 이걸로 먹고 살던 IBM 주가가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았죠. 심지어 시티리서치에서는 AI 때문에 2028년까지 미국 실업률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보고서까지 내놨더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 더블 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아주 차갑게 데이터로 시장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숫자는 VIX, 바로 공포지수입니다. 21을 넘어섰죠. 이게 그냥 21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보통 시장에서는 20을 넘으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패닉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명백한 신호죠. 자, 이렇게 공포를 느낀 돈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안전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바로 그 불안감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미국 국채죠.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팔고 국채로 막 몰려드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는 4.0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뭐 위험자산을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 환율인데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그냥 환율 차트가 아닙니다. 시장의 비명소리라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멕시코 페소 같은 신흥국 통화는 글로벌 자금이 넘쳐날 때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위험 선호 자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소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가 급등한다? 이건 전 세계의 돈이 위험 자산을 집어던지고 달러라는 최후의 안전가옥으로 비상 탈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패닉의 발자국인 셈입니다. 시장의 공포는 전늘 전방위적입니다. 인베스팅닷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코인 시장부터 주식 시장까지 모두가 지금 공포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등골이 오싹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헤지펀드들이요. 2018년 관세 쇼크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똑똑한 돈들마저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신없는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시나리오와 무엇보다 중요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아마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갈 겁니다.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단기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150일짜리 관세쇼가 끝나고 AI에 대한 공포도 너무 과했네 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지루한 길,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입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끔찍한 횡보장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본격적인 조정입니다. 유럽이 진짜로 무역 보복에 나서고 AI가 산업을 파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주저앉는 경우죠. 제 투자 철학의 핵심은 best loser wins, 즉 가장 적게 잃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장에서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가 맞을까 예측하려 들지 마세요. 대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AI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낡은 소프트웨어나 금융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이른바 방어주 편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VIX 지수, 국채금리, 그리고 150일짜리 관세 시계의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제어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주식 시장은요, 미래를 맞추는 예언의 장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닥쳐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고 주어진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생존의 무대인 거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혼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저 피해야 할 위기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팬데믹 이후 찾아온 가장 큰 자산 재평가의 기회가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여러분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